안녕하세요. 컴퓨터 수학 1분반 박사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식 발표에 앞서 간단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뉩니다. 하드웨어란 CPU, 기억장치, 입출력장치와 같은 기계장치의 몸체 그 자체를 가리키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들을 통칭합니다. 그중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것인데, 소프트웨어는 명령들의 집합인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며, 이 알고리즘은 다시금 산술적인 단계와 자료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증명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 이론을 통해 구성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명제 논리입니다. 여기서의 명제란 사실 혹은 거짓임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모두 단순한 명제들이 복잡하게 얽혀가며 만들어집니다. 컴퓨터는 사람들의 명령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적절한 명령을 내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명제 논리와 증명입니다. 프로그래머는 명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설계 이론을 만들고, 증명을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컴퓨터는 이진수 체제로 명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명제 역시도 true와 false 두 가지 중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0과 1의 이진 논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해당되므로, 명제 논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제 논리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연산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변수를 이용해 명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연산자를 통해 그 식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AND, OR, NOT 연산자, 그리고 exclusive와 conditional, biconditional 연산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명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논리 연산자 부분입니다. 제가 논리 연산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P와 Q 명제에 따른 결과인 true, false 이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수학을 지금까지 배우며 느낀 점은, 컴퓨터는 가장 독립적이면서도 굉장히 연약한 객체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이유는 적절하고 논리적인 코드를 통해 값을 입력하게 되면 누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사람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하게 연산을 해내는 반면, 아주 사소한 하나의 오류만 존재할지라도 그 오류로 인해서 프로그램 전체가 다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명제를 이용해 시스템 체계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입니다. 컴퓨터는 짜여진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기계적인 0과 1의 부여를 통해 true와 false를 결정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입니다. 만일 프로그램이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값을 부여했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작성된 명제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컴퓨터가 내놓은 결과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 명제는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다이고, Q 명제는 내일은 수요일이다입니다. 다음과 같이 명제 PQ를 작성하였을 때 이 둘을 exclusive 우화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이 둘의 연관성이나 의미는 파악하지 않고, 만일 오늘 날씨가 실제로 화창하고 내일이 수요일이라면 false 값을 내놓을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true 값을, 둘 다 거짓이라면 false 값을 내놓는 exclusive 우화 연산자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수질이 자신의 계산을 해 나가지만 실제로 이 명제가 가지는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예시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로지컬 이퀴벌런스로 많이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이나 드모르간 법칙 등이 포함됩니다.
변수에 연산자를 추가하면 드디어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값을 넣으면 그 박스 안에서 특정한 논리적 체계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정해집니다. 그 누가 함수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같은 값을 내놓기 때문에 함수의 목적과 의의는 일반화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정의된 패턴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함수는 일정한 틀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목차인 명제함수와 증명 방법입니다. 앞서 배웠던 명제 논리란 변수와 논리 연산자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명제 논리는 불리한 함수와 동일합니다. 반면 명제 함수는 명제 논리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변수와 출구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변수는 true, false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올 수 있으며 출구에서도 로지컬 오퍼레이터뿐 아니라 다양한 수학적인 산술 표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명제 함수는 더 큰 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함수의 목적과 의미는 일반화에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의 과정이 무수히 많이 반복됨에 따라 동일한 작업들이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고 이 과정이 적절하고 논리적이라고 명제함수들이 증명된다면 이것은 theorem, 이론이 됩니다. 증명을 통한 이론에서 시스템이 구현되다 보니 이 이론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에는 로지컬 이퀴벌런스가 사용됩니다. 증명을 통해 이론이 나온다면 개별적인 명제함수들과 달리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빠르게와 효율적으로입니다. 이 함수 파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컴퓨터는 빠를 뿐 아니라 전력 소모가 적고 면적이 작아야 합니다. 또한 정확도가 높고 안정적인 것이어야 이 효율적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이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이론을 만들어서 효율성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증명을 통해 이론을 만듦으로 증명을 위한 전략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증명 방법에는 7가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함수들은 단일한 증명 방법을 통해 증명되지 않고 여러 개의 방법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으로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수학적인 기교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고 어떻게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직관과 통찰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렉트 프루프를 이용을 해보다가 이를 뒤집어서 표현하는 것이 더 경우의 수가 적거나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다이렉트 프루프를 통해서 Q를 not으로 뒤집고 이것이 not P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모든 증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범위 설정, 즉 도메인이나 유니버스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도 프로그래머의 일입니다. 다음은 집합입니다. 집합은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의 모임을 말하며 앞서 살펴본 명제와 비교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지컬 이퀴벌런스와 셋 아이덴티티인데 용어만 다를 뿐이지 결국엔 같은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산 구조를 가지고 표현 정의하다 보면 결국 이산 체계로 가게 되고 그 점에서 명제와 집합 모두 동일합니다. 함수는 정의역의 한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실제 목적은 단순 반복적인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은 결국 집합으로 정의역 집합과 공역 집합을 서로 다른 집합의 화살표, 즉 매핑해주는 것이 함수로 둘의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함수의 연산자와 변수 도입을 통해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어주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다량으로 넣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한 흐름을 만듭니다. 다음은 수열로 수열과 집합의 가장 큰 차이는 순서와 중복이 있습니다. 집합은 순서가 의미가 없고 중복이 불가한 반면에 수열은 수의 나열로 나열되는 순서가 중요하며 중복이 가능합니다. 함수와 수열의 연관성을 보자면 이 함수에서 데이터의 인풋과 아웃풋의 패턴을 공식화하고 즉 얼마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이런 시간의 패턴을 정의하다 보면 이에 맞추어서 수열을 구할 수가 있고
수열의 합을 구하면 토탈 타임과 토탈 데이터를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토탈 어마운트는 모두 다 코스트,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줄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빠르고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함수들은 집합들의 패턴을 제공하고 정의역에 해당하는 인풋, 그리고 공역에 해당하는 아웃풋의 양적인 부분, 혹은 시간적인 부분의 합을 수열의 합으로 구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현에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와 집합, 그리고 수열, 수열의 합까지 모든 것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컴퓨터의 복잡한 프로그램이 구축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알고리즘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Mathematical Steps를 담당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분명한 명령 체계에 유한한 집합으로 다음은 대표적인 알고리즘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세 종류로 서칭 알고리즘은 크게 리니어와 바이너리 서치로 나뉘고 소르팅 알고리즘에는 버블 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서치는 리스트가 주어지고 거기서 특정 원소를 찾는 알고리즘에 해당하며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옮겨가면서 x와 동일한 값이 있는 경우 그 위치를 반환해주고 없다면 0을 반환해줍니다. 따라서 최고 좋은 경우는 찾고자 하는 x가 맨 앞에 있는 경우일 테고 최악의 경우는 아예 리스트에 x와 동일한 값이 없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고 능숙하다는 것의 의미는 컴퓨터 시스템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빠르게 처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입니다. 러닝 타임, 즉 수도코드에서 나타나는 연산의 횟수를 재서 베스트 케이스나 워스트 케이스 모두 구할 수 있지만 둘 중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가장 오래 걸린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스트 케이스만의 과정에서 다음 시퀀스를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게 되면 그 시간 내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러닝 타임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이너리 서치는 둘로 쪼개가며 그 범위를 좁혀나가는 알고리즘에 해당하며 러닝 타임을 살펴보자면 러닝 타임은 2, ceiling 로그 2의 n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서 실링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워스트 케이스를 가정해서 한 번이라도 더 이 코드가 수행될 가능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워스트 케이스를 구하기 위해 실링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솔팅 알고리즘입니다. 그중 버블 솔트의 경우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더 크다면 둘의 위치를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하며 여기서의 러닝 타임은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제가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러닝 타임입니다. 물론 실제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을 구현해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이것은 CPU의 명령체계 혹은 성능 등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러닝타임에 있는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패턴, 즉 인베리언트 파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절대적이고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수도코드를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보게 되면 이것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고 비교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표현, 분석을 통해서 러닝 타임을 구했다면 그 안에 있는 키 팩터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크로스오버 펑션으로 빅5를 구성하는 중요한 함수들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데 이것이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차이는 미친 듯이 벌어지기 때문에 크로스오버 펑션은 알고리즘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울기가 커진다는 것은 컴플렉시티, 복잡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속도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것인지, 더 좋은 프로그램 방법들은 없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이 컴플렉시티를 줄여나가는 것이, 그래서 크로스오버 펑션에서 기울기가 낮은 함수를 가지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데, 그래서 작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설계를 해야 할 대상인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설계 이론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이론은 반드시 증명 가능해야 하며 여기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프루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의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구성 요소는 수학적 과정과 자료 구조입니다. 수학적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집합, 수열, 그리고 수열의 합이 됩니다. 컴퓨터는 그것이 실현되기 이전에는 모두 인간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하에 모든 것들이 구성되며 짜여집니다. 우리가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명제는 그 언어에 해당하며 이론은 하나의 문장에 해당됩니다. 이 문장을 컴퓨터에 입력했을 때 여러 산술 과정과 자료 구조를 거쳐 알고리즘이 작동되고 그것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합니다.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최대한 적을수록 좋으며 그 차이가 엄청나므로 하나의 도구로서 그리고 기술로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머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